네, 오늘의 핵심 시사 뉴스를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김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심야의 중지 통보입니다. 박사님,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다가 덜컹했습니다. 바로 내일로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렬이 된 건데요. 이유는 한미연합 공중훈련 때문이다, 이렇게 북한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사실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갑자기 이런 무슨 얘기가 뒤에 있을까요? 예, 언론계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네. 사실 중대한 뉴스는 밤에 많이 터지곤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1950년에 한국전쟁, 그것도 새벽 4시에 터졌고, 그 경제적인 정책 중에서도 화폐 개혁들은 대부분 밤 12시에 터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0시 29분에 북한이 느닷없이 우리 통일부 앞으로 통지문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전후 좌우 설명 없이 예정됐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 그러고 나서는 3시간쯤 후에 조선중앙통신사가 남조선에서의 무분별한 북침 전쟁 소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통보를 해왔어요. 이른바 맥스 스턴더스라는 한미연합 공중합동훈련이 오늘부터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를 리가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시각이 지금 엇갈립니다만 바로 어저께 이 자리에서도 설명해 올렸습니다마는 존 볼턴 미국 NSC 미국 안보보좌관이 이 북한의 핵 무장 포기를 위해서는 핵 포기를 위해서는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미국 테네시 주로 가져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리비아 방식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 내에 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이 미국과 북한 간의 북미 정상회담 6월 13일 싱가포르 회담을 바로 앞두고 좀 기선잡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도. 우리 지금 외교부나 우리 통일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이것이 완전히 꺼지는 것은 아니다. 뭐 일과성일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계속 남북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일각의 우리 국민들 내부에서는 그동안에 북한이 하도 많이 약속을 번복하고 또 철회하고 해오는데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학습 효과. 또 북한이 이러는구나. 그래서 지금 국민적 지지로 남북 이 협상에 이런 게 대한 하모니나 조화가 이루어져 가다가 북한의 이런 돌출 행동이 이런 남한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악재가 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북한도 이제는 좀 이런 돌발 순간순간 변하는 이런 행동을 조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개최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일방적인 통보로 중지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부담금 폭탄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한 부담금 쇼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이 처음으로 부담금을 내게 될 이 반포 현대 부담금 예상액이 1인당 1억 3천만 원 정도로 나타났어요. 박사님, 이 매도 첫 번째로 맞는 사람이 낫다 이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우 아파 보여요. 예, 매는 똑같은 매니까. 그런데 이 부담금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굉장히 아플 것으로 보여요. 지금 반포 현대 아파트 딱 한 채밖에 없는 아파트인데요. 정부의 방침이 바뀌고 나서 재건축 초과 이득 이 부담금 이것의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는 곳인데 여기서 얼마를 내게 되는가 하는 것에 정부의 공식 예상 금액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01억 3,569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지금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돈도 또 상당히 들어가야 돼요. 반포 현대 아파트의 경우는 조합은 한 사람당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분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재건축을 해서는 3억을 추가로 분담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고 또 이것은 일반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세금 폭탄이다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지금 초과이득 부담금의 판정 기준이 5년 후의 가격에서
현재 가격을 빼서 네. 50%를 부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가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년 후의 가격은 얼마가 될지 조합원도 모르고 국민도 모르고 정부도 모릅니다. 그렇죠. 심지어 신도 모른다는 네.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실 거예요. 5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5년 후의 가격을 현재의 가격 상승률에 곱해가지고 단순하게 낸 거기서 부담금을 1억 3,569억 원이나 지금 때렸단 말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미실현 이득이 원래 세금이란 것은 실현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근데 네. 실현도 되지 않은 거에다가 그다음에 그 과표 자체도 현재 나타나지도 않은 금액을 추정해서 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금 좀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하락세까지 감안한다면 1억 3,569억이 도저히 나올 수 없다. 이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아파트를 갖고 있는 재건축 소유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정부의 대책대로라면 재건축은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이 그럼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냐? 재건축이 전면 중단되면 신규 공급 중단에 대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올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그러잖아도 지금 이 정부의 세금이 그대로 아파트 가격에 전가돼서 아파트 오르는 측면도 있는데 부동산 이 재건축 분담금 문제는 정밀 진단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이제 아파트 단지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뉴스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ISS의 반대 권고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정주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 자문사로 꼽히는 ISS라고 있는데 이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모비스 주주들에게 불리해 보인다면서 반대표를 행사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예, 지금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꼭 3년 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개편의 꼭 도돌이표. 네. 그와 너무 같은 형태가 빚어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저께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ISS. 이 ISS가 현대차 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는 반대하라라는 이런 충격적인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조금 덜 알려져 있지만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ISS를 모르면 주식을 사고 팔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가에서 최고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큰 회사의 경우에는 지배주주가 없지 않습니까? 소형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그 기관 투자자들에게 찬성하라 반대하라 그런 의견 지침을 주는 것이에요. 저 ISS의 의견을과 거슬러서 투표를 하면 나중에 감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ISS의 결정은 곧 월가의 결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월가에서 현대 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현대 지배구조 개편은 잘못됐다.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들은 들고 일어서라 반대하라. 지금 이런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현대차는 기관 투자가들이 IS가 국내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해프닝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삼척종자도 동의하지 않는 항변일 뿐입니다. 월가에서 한국 국내법을 모른다. 이것은 정말 자가당착이고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바로 현대 글로비스라는 회사였습니다.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지금 합병을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모비스의 모든 기능을 글로비스에 넘기는데 이 글로비스 회사가 바로 현대차의 상속자인 정의선 씨 지분이 아주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은 정의선 씨로 의한 경영권 승계 이상의 다른 게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혹평을 하고 있어요. 바로 3년 전에 삼성의 경우에도 제일모직을 키워줬지 않습니까? 제일모직 주가를 과대평가했는데 그때도 IS가 똑같은 이유로 반대했거든요. 이 국제적인 의견을 무조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도매금으로 비판할 게 아니라 왜 IS가 반대하는지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국민연금의 기능, 이 게스팅 보트를 들고 있는 국민연금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네. 자,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 여러 글로벌 자문사들이 반대 권고를 하면서 주총 통고가 불투명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보시죠. 자, 네 번째 키워드는 김광두의 충고입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정부의 경제 회복 전망에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자, 박사님, 국민경제자문회의라는 기구, 사실 대통령의 경제 선생님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죠. 예, 국민경제자문위원회는 우리나라 경제기구 중에 유일한 헌법기관입니다. 네.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에요. 저 국민경제자문회의 의장이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김광두 교수거든요. 네. 김광두 교수는 이런 서강학파의 마지막 세대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정부 경제정책에 깊숙이 개입해 오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경제 참모를 했어요. 네. 근데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 해서 도중에 탈퇴하고 나왔습니다. 아하.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에 다시 이제 개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서 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저께 이상한 페이스북을 한 통 올리신 거예요. 네.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밤에 트위터 한 편 올리다시피 말이죠. 네. 자, 지금 기획재정부가 그린북에 경기 회복 흐름이라고 썼는데 네. 그 거짓말이다. 아하.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한 네. 겁니다. 헌법기관에서 우리 정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제 썼어요. 네. 원래 이 재무부의 기획재정부의 이 그린북에서도 이 원래 그 표현을 뺐었는데 네. 청와대 압력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중간에 살짝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경제를 꾸려가면 국민들의 신뢰가 굉장히 무너질 수가 있어요. 바로 김광두 부위원장이 이 대목을 지금 경고한 겁니다. 좋고 나쁘고 이것은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거기에서 국민들의 합의와 슬기,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촛불 정부의 정신일 것입니다. 김광두 국민경제부의장의 충고를 청와대는 오늘 아침에 유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시간이 없네요. 바로 마지막 키워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마지막 공사관입니다. 박사님 좋아하시는 경제 얘기입니다. 일제 외교권을 빼앗기면서 역할을 멈춘 대한제국의 마지막 공사관 부활했다고요. 예, 뭐 부활을 했다기보다도 공사관을 다시 이제 역사사적으로서 개관을 했어요. 네. 쳐다볼 수 있도록. 제가 워싱턴 특파원 할 때도 저 건물을 보면서 주위에 지나가면서 참 비운의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만 네. 저것이 우리나라 조선 대한제국의 마지막 외교 공관입니다. 박정양 공사가 있었던 곳이죠. 우리가 미국하고 수교를 한 게 1882년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수교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의 금을 캐기 위해서 수교를 하는데 우리가 반대하니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게 이게 조미 수요 조약인데 우리는 미국의 존재를 몰랐죠. 그래서 뒤늦게 갔습니다. 갔는데 저기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국가의 운명을 건 거죠. 일제가 한국을 침공을 하니까 미국의 우리가 박진양 공사가 좀 막아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미 미국은 그때 일본과 카스라 테프트라 조약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네. 저 현장이 바로 우리 외교 실패의 마지막 현장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을사보호조약으로 이 정부권이 넘어가면서 네. 일본에 의해서 단돈 $5에 강탈당했습니다. 네. 그 돈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최근에 다시 사서 다시 개입했거든요. 역사를 보고도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역사학자 모라비아의 얘기가 있는데요. 이 워싱턴 공사관을 보면서 우리 조선의 멸망, 대한제국의 멸망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그런 각오를 되새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김 박사 오늘의 키워드 5가지 알아봤습니다. 심야의 중지 통보, 부담금 폭탄, ISS의 반대 권고, 김광두의 충고, 그리고 마지막 공사관까지 짚어봤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김대호 박사님과 오늘도 함께했습니다.